아이폰 15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소식이 바로 애플의 OS 업데이트 소식이죠. 오늘 영상도 애플의 OS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금주에 애플의 iOS 17.1, iPadOS 17.1, 그리고 watchOS 10.1, 그리고 macOS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버전들 중에서 특히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다양한 변화들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이 애플의 OS는 소수점 한 자리일 경우에는 기능적인 변화들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iOS 17.1 버전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번 iOS 17.1 버전을 꼭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가 된 후에 번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이미지 지속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하니까요. 아이폰 15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능적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드랍입니다.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근거리에서 아이폰과 아이폰, 아이폰과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과 맥에서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죠. 실제로 요즘 MZ세대 등을 보면 이 에어드랍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에어드랍, 그간에는 이렇게 바로 옆에 있을 때만 전송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송을 시작한 후에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떠나셔도 지속적으로 셀룰러망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이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맥으로 전송을 하는데 나가야 된다 할 때는 이제는 에어드랍 셀룰러 옵션을 켜두시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도 셀룰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송하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는 스탠바이 기능의 새로운 옵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서 이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도 있고요. 20초 후에 꺼지게 할 수도 있고 꺼지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4와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잘 때 이 스탠바이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탁상 시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런 옵션도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iOS 17.1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애플 뮤직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애플 뮤직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이런 안내 페이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즐겨찾기 기능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음악 플레이하면 또는 잠금화면 등에서 음악을 플레이를 할 때 즐겨찾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겨찾기한 음악들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등에서 즐겨찾기한 음악만 필터링을 해서 감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 커버 아트 컬렉션으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iOS 17.1에서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잠금화면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잠금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진 셔플 기능, 사진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이 잠금화면을 사용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간 사진, 자연, 도시라는 옵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앨범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할 때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당 앨범을 선택해서 해당 앨범에 있는 사진들만 셔플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화면을 본인이 원하는 앨범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이 손전등 기능을 저희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손전등 기능을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폰 15와 15 플러스 모델도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손전등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손전등을 끌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손전등 가끔 실수로 이렇게 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손전등이 켜졌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손전등을 실수로 켰을 때 빠르게 끌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이번 iOS 17.1 같은 경우는
매터의 잠금 장치를 홈키에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장치 간 동기화되는 스크린 타임 설정의 신뢰성이 향상되었고, 아이폰 14,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충돌 감지가 최적화가 되었고, 키보드 반응이 가끔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를 설정할 때 이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 등이 재설정될 수 있는 문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할 때 다른 통화가 들어왔을 때 사람 이름이 잘 표현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개선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기능들과 함께 이런 개선사항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iOS 17.1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기능과 개선사항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젠 애플워치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임드랍인데요. 이제는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이렇게 가져다 대는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임드랍 기능을 좀 지잉하고 지금 울리면서 지금 네임드랍 기능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임드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와 애플워치 간에서도 이렇게 가져다 대면 여러분들이 네임드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멋지게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임드랍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컴플리케이션으로 내 카드를 등록을 해 두실 수가 있고요. 내 카드를 컴플리케이션에 등록해 두게 되면 바로 터치 한 번으로 내 연락처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네임드랍 기능을 통해서 교환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자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컴플리케이션에 내 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큰 기능이 하나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2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9 모델을 소개를 할 때 더블탭이라는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두 번 탭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끊거나 음악을 컨트롤하고 또는 타이머를 설정하고 스마트 스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가 추가가 되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와 애플워치 시리즈 9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왜 더블탭 안 되지? 했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워치OS 10.1 버전을 통해서 이 더블탭 기능을 정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블탭 기능,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바탕화면에서 봤을 때도 이 스마트 스택을 전환하면서 뭐 날씨 정보나 본인이 설정한 스마트 스택을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플레이를 할 때도 음악 플레이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냥 실수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더블탭을 했는데, 또 내가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또 이렇게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더블탭을 했는데 이 기능이 실행이 되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 올리기를 했을 때 실행하게 되면 더블탭이 실행이 되고, 또 더블탭이 실행이 되게 되면 이 더블탭을 실행했다는 아이콘도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손에 뭔가 짐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요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한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다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뛸 때 이 애플워치로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이게 뛰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거 잘못하면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닌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는 이렇게 한 손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더블탭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iOS 17.1 그리고 워치OS 10.1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사항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버전들 금주 중으로 정식적으로 배포가 될 예정이니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 기능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애플의 OS 업데이트 소식은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